어쩌다 보니 이달의 신제품 소식을 월 말에 알리는 테크5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9월을 장식할 수 있는 아주 핫한 느낌의 5개를 꼽아봤습니다. 여튼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한 개 더 붙여주는 게 부러웠는지 샤오미가 360도로 디스플레이를 감싼 미믹스 알파를 공개했습니다.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새롭습니다. 그만큼 좌우 베젤은 없고 측면에 붙어있던 물리 버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좌우 측면으로는 각종 시스템 알림들이 출력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AI 알고리즘 적용으로 측후면 할 것 없이 터치로 인한 오작동은 방지했다고 합니다. 케이스를 씌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더 큰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제품의 전체 프레임은 항공 등급의 합금 소재로 제작됐으며 디스플레이 사운드가 적용됐습니다. 약 7.3인치 2088에 2250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12GB의 시스템 메모리, 512GB의 UFS 3.0 스토리지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4050mAh고요. 디스플레이 특성상 배터리는 조기 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히 훌륭한 사양이긴 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없고 후면에 3개의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그중 메인 카메라가 가장 눈에 띄어요. 1.33분의 1인치 1억 800만 화소가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폰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긴 합니다. 당장 그리 흔한 사양도 아니고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미지 센서는 삼성 아이소셀입니다. 나머지 2개는 각각 20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사실 이 녀석은 샤오미의 5G 컨셉폰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술 과시용 제품은 아니고요. 한정 수량으로 19년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믹스 알파의 가격은 18,999위안, 한화로 약 337만원. 중국 갑부가 아닌 이상 쉽사리 구입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적어도 케이스는 씌울 수 있는 갤럭시 폴드로 위안 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1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아이폰 11, 11 프로. 가볍게 요약하겠습니다. 아이폰 11은 시스템 사양 제외하고 이전 세대와 큰 차이 없고 하드웨어 스펙은 당연히 프로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카메라도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런데 프로 모델도 또 2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프로, 프로 맥스. 이 둘의 차이는 화면 크기, 배터리 크기 차이뿐입니다. 나머진 동일하고요. 여러 개로 제품을 나누면서 리뷰어를 힘들게 할 속셈인가 본데 괘씸죄를 적용해서 저는 아이폰 11 프로 기준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진 관심 없어요. 출시 전부터 카메라 디자인으로 혹평받기 바빴던 스마트폰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애플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전 애플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가 퇴사하자마자 아이폰을 어른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그래도 애플의 디바이스입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듯 제품도 그렇죠. 아이폰 11 프로는 한 장의 글래스를 통째로 깎아 제조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못생긴 카메라 배치로 장점이 다 가려진 거죠. 여튼 덕분에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움은 더욱 강조됐고 통일감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제품 전면은 이전과 다름없이 두꺼운 베젤과 함께하지만 후면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3개의 카메라 덩어리들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카톡티는 더욱 강조됐지만 카메라 자체 성능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성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만들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 실제 유명 해외 IT 웹진들의 리뷰들을 토대로 요약해드리면 가장 최신형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 10의 사진까지 짓눌러버리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센서는 전부 소니 시모스 센서입니다. 불매 운동 중이라면 눈치 좀 봐야 하죠. 근데 그거 아시죠? 이전부터 소니 센서였습니다. 5.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늘상 훌륭했습니다. 최대 밝기는 1200니트, 정말 밝죠.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메모리는 4GB, 배터리는 3046mAh로 프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소심하죠. 대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니 여기서 살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에도 달린 USB Type-C가 아니라 라이트닝 포트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인상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저장 공간은 64GB부터 시작되고요. 가격은 $999, 한화로 약 120만원부터 용량 대비 쭉쭉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국내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폰들을 압살하는 카메라 성능을 지닌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런데 만약 기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유저라면 그냥 내년 출시될 애플의 5G 스마트폰을 기대해보세요. 완전 바뀔 거랍니다. 애플이 제정신이라면 이제 좀 바꿔야죠. 남들 다 쓰는 노트북이 지겹다면 이런 녀석을 쓰면 됩니다. ASUS 젠북 프로 듀오 UX581. 모델명 진짜 길어요. 키보드 바로 위에까지 디스플레이로 덮어버린 노트북입니다. 진정한 세컨드 스크린을 갖춘 15.6인치 노트북이죠.
풀메탈 바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힘껏 멋을 준 세련된 외관이 에이수스도 이제 진짜 잘하는구나 싶습니다. 4K UHD OLED 메인 디스플레이는 DCI P3 100% 세격을 커버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IPS 아니에요. 최대 밝기는 약 300니트. 그리 대단한 밝기 값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경쟁사들의 다른 OLED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그러나 방금 말한 것처럼 스크린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에이수스는 이걸 스크린패드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터치 스크린이죠. 멀티태스킹에도 한참 유리합니다. 더 이상 카톡 창을 시작줄로 감출 필요도 없고요. 하단 디스플레이에 배치해 놓음으로써 친구와 수다를 떨며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응용 가능한 것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동영상을 편집하며 타임라인을 손으로 휘저을 수도 있고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 바로바로 이미지를 그려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키패드는 LED 터치패드예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죠. 단순히 스크린 하나 넣어줬다고 생색내는 건 아닙니다. 가장 상위 모델은 9세대 인텔 코어 i9 9980HK 프로세서 지포스 RTX 2060이 탑재됐습니다. 최대 32GB의 시스템 메모리, 1TB의 SSD를 갖추고 있고요. 배터리는 4셀, 71Wh, 시스템 사양과 디스플레이를 고려하면 이 녀석도 배터리 광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닐 경우 어댑터는 무조건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두께는 약 2.4cm, 무게는 약 2.5kg. 제품은 약 450만원, 가격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독보적이면 원래 비싼 겁니다. 애플처럼. 요즘 삼성도 비싸잖아요. 똑같죠 뭐. 독보적으로 생겨서 비쌌던 에이수스 젠북 프로 듀오가 있다면 반대로 정말 없어 보이는데 효율적이어서 비싼 노트북도 있습니다. 에이수 컨셉 D7이 그렇죠. 마치 캐논의 보급형 DSLR인 200D만큼 볼품없게 생겨 먹었지만 가격은 430만원까지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두께 1.8cm, 무게 2.1kg의 평범함, 전체 화이트 컬러로 인해 분명 얇지만 이상하게 두꺼워 보이는 상하 좌우 베젤을 품은 15.6인치 노트북입니다. 4K IPS 디스플레이죠. 밝기는 최대 400니트, 어도비 RGB 100% 세격을 커버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짧게 요약하면 그냥 사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을 받은 제품이죠. 각종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노트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려고 사면 낭비고 일하려고 사면 이득인 제품인 거죠. 실사용 유저들 경험담을 빌어 말하자면 비슷하면서도 살짝 더 높은 사양의 데스크탑 PC보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사용 시 렌더링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훨씬 빠르고 쾌적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9세대 인텔 코어 i7 9750H,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맥스큐 8GB, 시스템 메모리는 32GB, NVMe SSD 1TB가 탑재됐습니다. 배터리는 84Wh, 한 번 충전으로 평균 4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장비를 과시하고 싶은 외향적인 크리에이터라면 아까 말한 젠북을 사면 되고, 반대라면 이 녀석이 더 효율적인 작업용 노트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젠북입니다. 신기하고 이쁘잖아요. 스마트폰 빼고 다 잘 만드는 LG가 이번엔 인셀 터치 기술이 적용된 86인치 인터랙티브 전자칠판을 내놨습니다. 인셀 터치 기술은 액정셀에 터치 센서를 삽입해 기존 전자칠판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에어갭을 없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화면과 터치 센서 간의 공기층 간극을 없앴기 때문에 훨씬 빠른 반응 속도를 갖게 됐고, 덕분에 마치 진짜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최대 410니트의 밝은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최대 해상도는 4K, 운영체제는 웹OS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LG TV에서 볼 수 있는 일부 스마트 기능들은 거의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미러링 기술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회의실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멀리서 콘텐츠, 파일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LG가 이런 틈새를 잘 찾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약 1,300만원. 시중 판매되는 다른 전자칠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비쌉니다. 신기술을 사랑하는 돈 많은 기업의 CEO라면 하나 정도는 회의실에 걸어둘 법한 녀석인데 예산이 없으면 그냥 쓰던 거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5개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좀 더 자주, 더 빠르게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회사 가기 싫다고 멋대로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비슷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전 그래도 아이폰을 사고 싶어요. 이 카메라가 너무 좋더라고. 아, 저거는 진짜 세컨드 카메라로 써도 될 것 같아.